안녕하세요. 너랑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선생님, 이소원 교수님과 함께 브루나이 공화국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시죠? 브루나이에. 예, 적도 근방. 예, 적도 근방에. 그때 선생님과 이동훈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그 국왕의 골칫 덩어리가 젊은 애들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는다. 외국 갔다 오면, 유학 갔다 오면 뭐 돈을 그리 바리바리 준다고 그런데도 아무도 유학 가려고 하지 않고 대학도 가려고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 근데 그 나라는 석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생 먹고 살 만큼 돈이 많은데 공항의 고민은 어떻게 이 젊은 애들에게 좀 의욕을 불러 넣어 줄 것인가. 이런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부가 증진되고 편리해지면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조건이 된 브루나이에서 지상낙원이라는 느낌을 못 가지니까 한편 그러면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은 데서 그 또한 불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도 불행하고 너무 적게 가져도 불행하다면 제가 쌤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얼마나 불편해 행복할까요? 이런 역설적인 질문인데 너무 모든 걸 가진 브루나이도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아프리카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 불편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기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문득 그 이화여대 간호보조원 하던 그 가장 행복하다고 하던 그분들이 생각나네요. 그래.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했을 때 서로 자축해주면서 축하해주면서 행복을 느끼던 그분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계량적으로 잴 수도 없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을 수도 없고 각자 개인에게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실제로 달성하는 경험, 이런 것들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선진국이라 해도 내가 장애가 있어서 도저히 노력해도 뭐가 안 된다, 그럼 불행할 수 있는 거네요. 좀 가난하더라도 내가 장애지만 노력했을 때 내가 원하는 뭔가를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한 거고 굉장히 이건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기부 문화가 사실 외국 같지 않거든. 기부하는 거 말이죠. 네. 학교 같은 데도 기부하려고 그러면 이거 기부해가지고 뭐 자기 아들 주려고 그런다고. 아,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데 나는 기부 행위가 이게 발달이 됐으면 좋겠어. 네. 발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예요. 네. 이제 하버드 대학에 내가 가본 적이 있어요. 네. 듣는 분은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줄 알겠다. 이동 교수님 또 교황 교수하실 때. 그게 네. 아니고 네. 2019년에 내가 이제 보스턴에 교민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강연하러 갔어. 아, 네. 그때 내가 그 하버드 대학을 구경했어. 아, 그러시군요. 보스턴에 있으니까, 아파트가. 네. 이 건물도 보고 저 건물도 보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네. 근데 이제 하버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캠퍼스가 더 크고 네, 하버드 대학 저도 가봤습니다만 여기저기 있고 뭐 버스도 다니고 하니까 이게 캠퍼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흩어져 있어서. 일반집인지 학교인지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네. 그런데 왜 이 대학이 유명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사는 분들한테 네네. 친지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하나 들려주는데 사실 여부는 내가 네네네.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내가 들은 얘기를 말씀해드리면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을 세 종류로 뽑는데요. 아, 네, 네. 하나는 공부 잘하는 참 머리 좋은. 공부 잘하는 네.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애들 네. 모집하는 그걸 이제 모집 인원의 3분의 1을 뽑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을 뽑아요. 미래의 리더들. 네. 그 다음에는 부자들 뽑. 네. 그 다음에는 동창생 아하. 자녀들. 네네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난리지. 부자도 안 되고 동창생 그럼 특혜. 아니, 예. 그 왜 그러냐. 우리나라 같으면 왜 정서적으로 안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죠. 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 이제 공부를 잘해서 들어온 애는 들어와서 졸업할 때 그것이 전액 장학금이에요. 돈 한 푼 안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돈을 받고 있는 네. 기부금을. 기부금을. 네. 그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공부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자하고 이렇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우리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했던데 그게 아니라 이 부자는 하버드에 넣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도 성공한다 이거. 네. 이미 금수저인데 금수저. 지만 조금만 네, 네, 노력하면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자기 존재감을 낼 수가 있다. 네네네. 기왕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우리 학교에 데리다가 공부를 시켜가지고 네. 내보내면 더 좋지 않나 그 얘기. 예, 금상첨화. 음. 금에다가 꽃을 넣는. 네. 그다음 동창생아들은 왜 그러냐고. 그런 동창생아들은 이제 그런 전통적인 걸 이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버드에서는 두 번의 큰 잔치를 해요. 예. 졸업 25주년, 졸업 50주년. 이거는 전 캠퍼스를 개방해가지고 네. 오로지 그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네네. 그 이상하다. 왜 25주년이고 50주년이고. 네네네. 25주년, 졸업 25주년이면 한창 일할 때라. 네네. 어허. 한창 일할 때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불러다가 잘 대접해 놓으면 기부금이 많이 나. 잘 나갈 때. 제일 잘 나갈 때. 예. 그럼 뭐 50주년은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남은 것은 즐기면서 뭐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자기 네.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 정리하는 게 주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50주년에 모셔다가 잘 극진히 대접을 대접하면 해놓으면 이거는 하버드다. 이렇게 내놓는데 야, 역시 세계 나는 최고의 그 대학. 얘기 듣고, 우리 감정으로 생각하면 네. 조금 뭐 다른지 몰라도 야, 이 정말로 실리적이고 그러네요. 선생님. 그리고 누구도 그거 가지고 항의할 수 없는 설명을 하는 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제가 선생님, 갑자기 하버드대 말씀하시니까 공자님 얘기가 떠올라요. 누구? 공자. 공자 제자가 아버지가 돼지를 훔쳐가지고 식량 기근일 때 아버지가 돼지를 훔친 거를 관아에 아들이 고발을 했는데 아버지가 처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자가 공자님한테 여쭤보기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들이 정직한 거지요? 하고 물었더니 공자님 이야기가 그런 아들을 정직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지아비를 숨기는 것을 정직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공자님 이야기의 깊은 뜻은 정직은 낮은 가치다. 보다 큰 가치, 상위 가치는 지 애비 목숨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갖춰도 정직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 이걸 좀 봐야 된다 하는데 지금 하버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과 공평 그 잣대만 가지고 이 모든 대학을 평가하려고 국민들이 돈을 뜨고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니까 그 잣대를 너무 좁게 해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좁게. 예, 하버드에서는 부자 그리고 동창생 특히 기발한 것은 가장 잘 나갈 때 25, 그 다음에 인생을 해고할 50주년 해서 큰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다운 기발하고도 넓은 잣대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선생님께 행복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은 주관적이라 각 개인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없고 사회적인 예를 들자면 그 하버드대처럼 우리가 좀 더 큰 안목으로 어떤 게 진정으로 사회가 행복하고 대학이 행복하고 개인이 행복할지 들여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전해지네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문교부 장관이 네. 그 성함은 내가 대기가 어려운데 네네. 연세대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문교부 장관을 네네네. 분이 그분 동생하고 나하고 이제 정신과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을 잘 알아요. 네네네. 아주 독일에서 공부를 하시고 해서 이제 뭐라고 그런 정직성, 네네네. 그다음 공정성, 청렴한 거, 네네. 이런 데 대한 이제 선입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걸 부분이군요. 이제 실현하려고 또 애를 쓰는 분이에요. 네네네. 그분이 그때 신문에도 크게 나오고
이러는 게 하나 있는데 네. 뭐라고 놨느냐 하면 추석 때인데 네. 자기 대문 앞에 선물 사절 아, 그걸 써붙였어. 예. 그걸 가지고 각 신문에서 음흠. 이제 겉으로는 좋다, 이래야 된다 예, 예. 이렇게 보도하면서 자세히 읽어보면 뒤에는 보면 비아냥거리는 얘기들이 아, 뭐 갖다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가, 뭐 그런 얘기나 아니면 네. 속으로는 받고 싶지만 겉으로는 이런다 뭐 그런 이제 네거티브 네네. 그게 많았어. 근데 이제 그분은 내 생각에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정직성을 어떻게든지 실현을 해보려고 말이지. 네. 와서 말로만 해도 안 되니까 아, 그렇게 예. 이제 써붙인 예. 것인데 이제 이만큼 우리가 뭐라고 할까? 내가 하버드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네네네. 아하. 거기에 비해서 저 사람들은 솔직한 것 같아. 네, 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기부금을 받고 넣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네네. 자세히 설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설명도 없이 어쨌든 돈을 내고 학교 들어가면 이거는 보결성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거 네, 네. 그게 너무 경직되고 단순하고 표제적이고 아하. 이중적이고 이중적이고. 예. 나는 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공론화 해가지고 네, 네. 공론화 해가지고 이것을 밝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네. 그 이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하시는 마무리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보다 쾌적하고 유쾌하게 사는 법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